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 금일은 3월 30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이 헤지펀드의 이 마진콜 여파 속에 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미국의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기대감과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 가속화 등이 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일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코스피 시장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3070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958포인트 선에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관련주인데요. 이 국내 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상장을 앞둔 이 미국의 1위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추정 시가총액이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미국 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업비트는 국내 최대의 이 가상화폐 거래량을 기록 중이고요. 이달 업비트의 이 하루 거래 대금은 14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1에서 2조 원을 유지하던 이 거래량의 7배 이상 급증한 수치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또 비자가 또 자사결제 네트워크에서 USD 코인을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금일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쿠팡 관련주 섹터인데요. 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이 제트홀딩스를 통해서 이 쿠팡의 일본 진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트홀딩스는 네이버 라인과 야후재팬이 이달 초 이 통합 출범한 회사로 이 제트홀딩스를 통한 쿠팡의 해외 진출이 성사될 경우에 이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최대 경쟁사인 이 네이버와 쿠팡이 일본에서는 또 손을 맞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형성될 경우에 국내와 같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일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쿠팡이 5.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쿠팡 관련주 섹터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은행과 이 보험 관련 섹터인데요. 지난밤 뉴욕 채권 시장에서 뉴욕 채권 가격은 이 대규모 인프라 지출 경계감 등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1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지출 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세부 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출의 규모가 또 최대 4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 대규모 신규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 만기 또 국채 수익률이 전거래일보다 6.3bp 상승한 또 1.7%를 넘게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금일 은행과 또 이 보험 관련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저테널 섹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미국 서해안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이 거대한 해저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은 에코와 비프로스트라는 이름의 두 해저 케이블을 건설해서 이 태평양을 통한 데이터 전송 능력을 기존 대비 70% 이상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고요. 구글은 에코의 공사에만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일부 해저터널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미국의 최대 메모리 칩 생산 업체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증세안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또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또 HAH 모토모티브가 내일까지 쌍용차 투자 여부를 또 결정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또 중국의 3월 제조업, 비제조업의 또 PMI가 지표가 또 발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맥널티인데요. 이베이 코리아 이 매각을 위한 이 적격 후보자 숏 리스트에 이마트, 롯데쇼핑, SK텔레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는 인수가격으로 4조 원 이상 써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 이들 기업은 약 8주간 실사를 거쳐서 본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베이 코리아 베스트 파트너에 선정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한국 맥널티와 또 클리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 맥널티가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미국의 이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 속에 이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또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부방가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서 어제 나온 지지율이 첫 30%대 진입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업비트 운영사 이 두나무의 이 상장 추진 속에 지분을 보유한 오리기술 투자 또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깨끗한 나라 2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현대위아가 이 신기술로 미래의 이 제조 모빌리티 시장 개척에 본격 나설 예정이고요. 2023년까지 수소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이 공기 압축기 사업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기 압축기는 이 수소로 이 전기를 만들 때 필요한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이 수소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공기 압축기 이 전문 제조업체인 이 한신기계가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2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업비트 운영사 이 두나무와 관련돼서 이 지분 이 보유 사실이 부각된 대성창투가 2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2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진도 2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오리엔트 전공 감사 의견 적정 관련된 감사 보고서 제출 소식에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덕성 또 센트럴 인사이트 모두 18%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감사 의견 적정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는 공시가 나왔었고요. 또한 이 베트남 이 부득담 부총리와 이 팜꽁딱 과학기술부 차관이 지난 26일 이 동사가 투자한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임상 2상에 참여해서 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이 나노젠은 여러 국가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또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서현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MP를 통한 이 메타버스 사업 본격화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BT 같은 경우에는 이 손정희 회장이 이 쿠팡 이 서비스 일본 도입 논의 소식에 이 쿠팡 관련주로서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 소식 속에 이 K큐브 1호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한 이 지분을 보유한 사실 또한 부각이 되면서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 뉴로바이오젠이 지난해 이낙연 아들 이동환 씨를 이 사회이사로 선임한 소식이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EN 코퍼레이션 EN워터 솔루션 지분 추가 취득 결정 소식에 금일 또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금일 또 쿠팡 관련주 이 가상화폐 테마들 상승 속에 이 페이코인이 유니온페이 모바일 선불카드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소식에 금일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905억 원 규모의 PBA 이 자동차용 이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금일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헬릭스미스 경영권 분쟁 속에 이 주주 총회를 하루 앞두고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오리엔트 전공이 이 감사 의견 적정과 관련된 이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는 소식에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베이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회사인 모베이스 전자가 이 삼성 SDI와의 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원익큐브도 오늘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디엠인데요. 장마감 이후에 이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 속의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 이 고교 교과서가 이 검정 통과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 시간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 테마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나미 시간에서 또 9%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아가방 컴퍼니 또한 9%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UCI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감사 의견 이 비적절성 관련한 조회 공시 요구 속에 시간에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디지털 옵틱 장마감 이후에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성통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주로서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센트럴 인사이트 정규장에서 윤석열 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서 정규장에서 1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장마감 이후에 회계감사인의 이 감사 의견 비적절성과 관련한 또 조회 공시 요구 소식을 받으면서 시간에서 5%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서현도 시간에서 5%대 강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앞서 보셨다시피 감사 의견 적정과 관련된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소식에 정규장에서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 장마감 이후에 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LVMC 홀딩스 장마감 이후에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APTC 장마감 이후에 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된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2%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월도 이제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3월 남은 하루 동안 매매 또 마무리들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